합의금은 5천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금 과연 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수혁씨한테 이렇게 맞았는데 내가 때렸어. 5천만 원 줬어. 어때? 좋아요. 좋지. 두 대만 더 맞을걸. 이쪽도 있다. 그쵸, 그쵸. 이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고민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는 법률사무소 오너의 법린이 예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법린이 안수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호 대표 변호사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그 합의금에 대한 주제 중에 이제 행패, 때리는 거 이런 얘기인데요. A 씨는 술자리에서 술집 주인에게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일행을 말렸어요. 예, 말리다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어서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말리다가 때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행패를 부리다 맞았는데 A 씨를 고소해서 어쩔 수 없이 A 씨는 폭행죄로 입건이 된 거죠. 상대방이 낸 진단서에는 일반적인 그 타박상 정도지만 A 씨는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합의를 보고 고소를 좀 취하해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상대방은 합의금은 5천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금 과연 줘야 될까요? 일단 예하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은 이 술집에서 주인에게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말리다가 시비를 붙었지만 결국엔 치긴 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폭행죄는 돼요. 된다고는 하지만 합의금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은호에 오셔서 변호사님이 선임하셔서 조율을 해야죠. 그렇죠. 뭐 변호사 네. 그런 일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여가지고 이제 합의하면은 아예 처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 받을 수가 있는데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합의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재력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수혁씨한테 이렇게 맞았는데 내가 때렸어. 5천만 원 줬어. 어때? 좋아요. 좋지. 두 대만 더 맞을걸. 이쪽도 있다. 그쵸, 그쵸. 이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는 사람의 재력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5천만 원을 주고 싶어도 못 주지. 5천만 원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럼 막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요구했으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가 가능할 것 같나요? 근데 한 대 때렸으면은 글쎄 한 2, 300 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통상적인 타박상이 그럼 이분은 지금 10배를 부른 거네요. 10배 더 부른 거지. 15배 부른. 시세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게 있긴 있어요. 뭐 그래요? 전치 일주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정해진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판사님이 물어보겠지. 너 때린 애랑 뭐 합의했니? 물어보면은 아 얘가 5천만 원 불러서 못했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이제 그걸 이제 만약 입증한다면은 아 그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한 걸 불렀구나. 이렇게 이게 합의를 못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안 주면 나 이거 합의 안 한다 라고 하면 물론 유식스는 그러지 않겠지. 그죠.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처벌은 합의 안 하면은 이제 뭐 받는데 근데 뭐 진짜 이 정도 사정이면은 뭐 보통 벌금형 나오겠죠. 벌금형. 네. 그래서 뭐 그냥 벌금형 그 정도면 그냥 벌금형으로 그냥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 나오거나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이 될 가능성은 어쨌든 웬만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무리한 합의금이다라고 한다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정도. 요새는 이제 형사에서도 공탁이 가능해가지고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예를 들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그걸 네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노력하는 모습을 좀 그쵸. 예를 들면 나는 합의를 시도했는데 금액이 안 맞았다. 나는 자폐 사과문도 썼고 했다.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어필하면 좋죠. 사실 안 때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말리다가 때렸는데 5천만 원 달라고 했잖아요. 5천만 원을 내가 만약에 받았다. 그럼 이거 세금이 있나요? 세금. 일단 예하님 세금 소득이잖아요. 있나요? 5천만 원으로 합의금 받았어. 이거 세금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합의금 받으신 분들 중에 세금 냈다고 얘기하신 분들을 못 들어봤어요. 합의금은 보통 이제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신체나 재산상 아니 신체나 정신적인 이런 거 그러니까 맞아서 뭐 된 합의금,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 합의금 이런 것들은 소득이 아니라고 이제 보통 보고. 근데 이제 그걸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받았어요. 네. 5천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합의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있나요? 네. 형사 고소는 그렇죠. 뭐 취하할 수 있는 거는 뭐 근데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런 건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은 뭐 처벌 불원에 우리 보통 의사표시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을 처벌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써서 이제 근데 아. 돈을 받고 합의 취소조를 뭐 합의서를 써주는 거죠? 그게 좋죠. 근데 미리 이제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 돈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줄게 하고 분할로 이렇게 뭐 써놓고 못 주는 경우도 뭐 많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와. 합의서 금액을 안 줬다. 그럼 또 그거 가지고는 또 사기 고소를 또 안 받아줘요. 금액이 크진 않았는데 한 300만 원인가? 그래도 어쨌든 그 사기 고소를 했어요. 그분한테 지인이어가지고 아 형 이거 합의하지 마셔라. 합의하면은 얘 연락 끊긴다. 합의해봐요. 딱 내자마자. 합의를 하셨구나. 말 안 네. 들으시고. 네. 여기까지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상호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작정 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은호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